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어제 기말고사 치고, 이제 이번 학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방학을 했고, 이번 학기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방학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기다리고, 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냥 쉽게 잘 끝난 것 같고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봄방학이기 때문에 이번 남은 한 달은 유튜브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학 엄청나게 기다리고 이번 이제 기말고사만 하면 끝난다 이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퍼 하나만 내면 끝이 나니까 네, 그렇게 또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왜 방학이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지 신기해요. 글자를 조금 줄이고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최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소라, 인공지능 영상 만드는 그 영상이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책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진짜 순간적으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집안일을 해 주겠다. 걔가 왜냐면 설거지도 하고 그릇도 인제 씻기 대에 놓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는 통제당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통제당하지 않고 인간을 통제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 중요한 건 인제는 진짜 어 뭐냐 로봇이 집안일 다 해 주고, 솔직히 이렇게 큰 집에 가는 게 저는 두려운 게,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근데 인제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거 보면 내가 결벽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제 물건에 손 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근데 로봇은 괜찮을 것 같아요. 로봇가 청소해 주고 그래서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편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알람도 맞추지 않고 내가 책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무조건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일상에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손쉽게 만들어주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삶의 편리성을 극대화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의 뒤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AI나 휴대폰 같은 고도 기술이 인간의 삶을 주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인제 그 기말고사를 치는데 짧게 인제 그 시험 시간에 에세이를 적어서 내야 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 이러한 AI나 휴대폰 같은 그 고도 기술이 정말 좋기는 한데 문제는 내가 이들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에게 통제당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흠.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기술적 편의성을 포기하고 종이 대본을 고집합니다. 누군가는 꼰대 같은 마인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리하지만 장난감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내가 휴대폰에 통제당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특히나 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 때 '아 내가 진짜 휴대폰에 통제당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그걸 체크하고 싶고 다른 거 체크하러 들어갔다가 2 시간 거기 머물러 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아예 끊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번 체크할 때도 있고 하루에 아예 안 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운동하러 갔을 때 휴대폰을 들고 헬스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 QR 코드라 그래 가지고 휴대폰을 꼭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굳이 요즘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되게 그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뭐지 의견을 낼 정도로 '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게 이렇게 고객들을 의도하느냐. 운동 그 자체에 몰입하지 않게 만드느냐.' 음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 셔플이라 그래서 애플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아직도 사용하면서 음악을 듣거든요. 그 어떤 분이 나에게 인제 그 기계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거 되게 사용한 지 오래됐지? 얼마나 오래됐어?"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다. 정말 오래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도 되게 안 되고 좀 불편감은 있는데 그 운동의 수행 능력이나 운동의 몰입도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여러 개를 시도를 해 봤어요, 그 뒤에 나온 것들. 휴대폰은 일단은 싫고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저는 원래 그 남이 사용하던 걸 사지는 않거든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상 약간 좀 결방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샀어요. used one을. 그러니까 남이 사용했던 거. 그렇게 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제 통제당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분 이해한 것 같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음.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중요한 물음. 질문. 네. AI나 휴대폰이 인간의 장난감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장난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을까? 그쵸? 당신은 진정 독립적으로 하루를 보내었나? 네. 하루 중 독립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 확실하게 그건. 그래서 그런 말 우리 하나 제가 수업 들은 게 있는데 이번 학기 때 계속 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AI가 우리 미래를 더 좋게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말이 안 나오죠. 이제 책 읽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또 독서를 좀 멀리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또 피곤하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게 다 뇌도 워밍업이 돼야 되고 입도 워밍업이 돼야 되니까. 계속 질문 한 학기 동안 계속 그 질문이에요. 이 AI나 이 고도의 기술들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것인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계속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생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편안하게 한다. 단지 문제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절제력에 달린 것이다. 그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통제당할 것인가. 근데 자꾸 그 질문은 뭐냐면, 교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휴대폰, AI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반문을 해서 이렇게 다 페이퍼를 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 때는 내가 힘들지 않게 좀 수업을 보내고 했던 게 생각을 해보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심리학에 대해서도 또 심리학 수업도 하나 들었거든요. 워낙 심리학은 내가 좋아하니까 재밌어서 이렇게 막 힘들지 않게 끝나고, 다른 학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 확실하게. 막 방학이 엄청 기다려지고, 이번만 끝나면 이제 방학이다 막 이랬는데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마무리되고 퇴근 후 단 1시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길을 걸어보자. 1시간만이라도. 저는 진짜 한번 끊어보기를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보고 싶어요. 진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아니야 나는 안 돼. 휴대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 없이 지내도 살 수 있거든요. 저 예전에는 그니까 처음에 이제 휴대폰 끊을 때 안 봤어요, 아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평정심을 갖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휴대폰을 2주, 3주까지도 아예 안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꺼놓고. 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요. 처음에만 불안해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생각이 나네요. 그때 코비드-19 팬데믹 때 이렇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집에만 계속 있는데 휴대폰까지 안 보니까 너무 좀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서 뭔가 혼자 고립된 느낌?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면 2주? 1주에서 끝난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안한 시기가 딱 끝이 나고 나면 진짜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자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산책하는 1시간 동안은 별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걸으며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 재밌는 것들, 그건 것 같은데요.
내 루틴에 있는 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심상화를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쓴 다음에 나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고 나서 운동하러 가고 그게 진짜 하루 루틴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차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들어왔죠. 그런 것들이 제 너무 하는 동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그것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원했지만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했지만 선택하지 못했던 거 없어요. 내가 원했지만 선택하지 못했던 거가 뭐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다 시도해본 것 같아요. 물론 해보고 이거는 별로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건 내가 나의 의지로 그만둔 건 있지만 선택하지 못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선택하지 못했던 걸까? 왜 선택하지 못했던 걸까? 없어.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의지로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핸드폰을 내려두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계기를 잠시 멀리하고 사색의 시간을 늘려나갑시다. 기술의 편리함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답을 고민하다 보면 당신의 내일은 피어나는 꽃처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거에 관한 거였네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AI나 휴대폰이 인간의 장난감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장난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는가. 나는 너무 좋은데 기술이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술 익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목이 너무 진짜 안 좋네요. 내가 왜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에 독서를 너무 짧게 해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목이. 괜찮아요. 읽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황금 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 표현은 실제로 고대 연금술 나 이 책 읽었는데? 이거 그거죠. 80-20 rules. 아니면은 74-26? 이거 아닌가? 이거의 비율에 맞춰. 이거 읽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 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 표현은 실제로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창조하려는 피난 노력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구나. 황금을 만들려고. 나 처음 알았어요. 그냥 황금 비율. 왜 되게 이게 좋은 비율이니까 황금 비율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와우. 오케이. 당시 사람들은 황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확신 아래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표현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지칭하는 말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균형과 조화. 그쵸. 현대에 와서도 황금 비율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쵸? 글쓰기에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며 구조와 논리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며 맛을 완성하고 우리가 맺고 유지하는 인간관계에서도 황금 비율을 찾는 우리입니다.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90%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1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뭐 이런 황금 비율. 그래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거, 과열된 생각을 멈추고 명상하는 거. 맞아요.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거, 과열된 생각을 멈추고 명상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가 습관이 돼서 하게 되면 멈추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중용. 나는 지금 중용을 지키고 있는가?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그래서 과열된 생각을 멈추고 명상하는가, 사람들과 교류한 뒤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등 균형을 위해 조절하는 일은 항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자연스레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해석하기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해조차 스스로가 아닌 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야? 이거 하면 되겠지?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그 말로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남에게 물어보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하면서. 꾸준히 조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황금 비율에 도달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승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수평을 맞춰야 할 차례입니다. 나의 인생은? 항상 중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운동에 그냥 빠져 있어서 하루도 안 쉬고 했다면 이번에 목표가 쉬기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운동은 요즘에 잘 쉬고 있어요.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한 이틀? 3일은 그래도 쉬어주니까. 뭘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지금이야말로 다시 수평을 맞춰야 할 차례입니다. 기울어지지 않고 중용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잠들기 전 시간이 우울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인 점을 감안해보면 그들의 말은 상당히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 하루에 한 번 보면, 근데 휴대폰을 안 볼 때도 많거든요. 일단은 휴대폰을 본 거는 학교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게 되고, 학교 가는 날은 휴대폰 보지만 안 보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적어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로 휴대폰을 보는 일이 없는데, 집에 있을 경우에 거의 집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휴대폰을 안 봄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 좀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막 이상한 좀 두려움 같은 것도 들고 불안도도 높아지고, 잠들기 딱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쯤에 그 감정 자체가 싫어서 프로파일링 사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의 그 심리적인 마인드를 읽는다던가 이런 사건들을 조금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인가 봐요. 잠들기 전에 울감이 가장, 그래서 제가 약간 불안도가 높아졌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특히 SNS는 이런 현상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자주 접하면 타인의 행복 전시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안 보니까요, 일단은.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재 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들려오는 그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또 앉아서 읽어볼게. 배고픈가? 뭐 좀 먹을까? 배가 고픈가? 힘이 없나? 제가 이틀 전에 중량을 져가지고, 중량도 왜 쳤냐면 운동하러 가가지고 제가 원래 하는 그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높은 걸로 해야겠다 그렇게 했더니 몸이 피곤하면서 컨디션이 무너졌어요. 책 좀 읽을게요. 아이린이 나 뭐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 지금. 네, 그래서 지혜가 담긴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도 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쵸? 진실이 아니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를 믿으면 과유불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답은 휴대폰이 아닌 바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 흔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건 나를 믿지 않고 빠른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 잊지 맙시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비교와 열등에서 멀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짙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 흔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건 나를 믿지 않고 빠른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다. 너 되게 오늘은 좀 감동이 오지 않네요.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지?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느낌이 오지 않은 이 느낌이 있는데 잠깐만요. 책을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서 시간을 방학 기념으로, 보통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30분 하고 하면은 그만뒀잖아요. 오늘 좀 독서를 한번 오래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품격?
말의 품격도 다 읽었어. 노잉도 다 읽었고, fortune. 나 읽었나? 다 읽었나? 오래간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오늘 사이트 이트리님을 안 만나서요. 저는 아침에 책 딱 읽을 때 사이트 이트리님부터 먼저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진짜 필요한 책이란 말이죠. 사이트 이트리님 책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부자의 인간관계 아니고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부자의 행동습관. 조금 초심을 유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1% 부자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읽은 책이에요. 사이트 이토리님 책 중에서 처음부터 읽어봐야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1% 부자의 법칙. 오케이. 이게 뭐지? 아이고야, 이게 너무 밝아요. 이게 바꾸는 거 있는데. 예헤헤. 왜냐면은 한번 뭐 먹고 좀 읽을까? 너무 힘이 없는데. 내가 중량을 쳐가지고 좀. 사람은 왜 이런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요? 맨날 편지하면서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게 오버트레이닝이 될 걸 알면서 그 중량을 높였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걸 알면서 왜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건지 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또 인생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세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다른 노트북으로 읽다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지. 이걸로 한 다음에 No, it's not. I made a mistake. No. Okay, I can change this one here. Okay. 글자 크기 굵기 문단. 이게 좀 좋지 않나? 이건 아니네. 희한한 게 이게 왜 이렇게 밝게 느껴질까요?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이게 왜 좀 눈부신 느낌이 나지?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눈부신 느낌이 나는 것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밝고 이 눈부신 그 느낌이 눈에 이거 좋은데? 음. 이걸 한 다음에 밝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it's because of the light brightness. Okay, I can change this. Here, setting, view, 제스처로 밝기 조절. 오케이. 오케이, this way. 그래도 밝은데? 아니, 이렇게 세팅하는 게 힘들다고요? 왜 이렇게 밝게 느껴지지? 이게 다른 노트북이랑 다른 느낌이 나네요. 신기하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밝아. 이게 왜 이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책, 제가 이 노트북으로 읽을 때는 어두운 배경색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편안한 거? 아닌데요? 너무 힘든데? 나 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읽고 뭘 좀 먹고 오늘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oading. 단순한 세상.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 안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일단 제가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1차적으로 여기서 하고 뭘 먹고 오늘 사이트 위트리님이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